그날 아침 아무도 몰랐죠. 폐 하나가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갑자기 날카로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찾아왔어요. 바로 기흉, 폐와 흉벽 사이에 공기가 차는 현상이었죠. 많은 이들이 폐허탈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해요. 원인 없는 1차성 자연기흉은 주로 불편함만 주죠. 하지만 흡연은 그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존 폐질환과 함께 오는 2차성이에요. COPD, 천식, 결핵 환자에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여기서 운명이 갈렸어요. 작은 손상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죠. 때론 손상된 조직이 일방향 밸브를 만들기도 해요. 공기 압력이 계속 높아지며 폐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역사적으로 긴장성 기흉이라 불린 현상입니다. 이는 산소 부족과 혈압 저하를 일으켜 쇼크로 이어져요. 생명을 위협하는 폐쇄성 쇼크의 시작이었죠. 아주 드물게 양쪽 폐가 동시에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물리적 외상이나 의료시술 중 생기는 외상성 기흉도 있고요. 진단은 어려워요. 신체 검사만으론 놓치기 쉽죠. 정확한 진단이 신속한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작은 공기 한 조각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1932년 북극권에 지옥이 세워졌죠. 바로 보르크트라베입니다. 영하 50도 툰드라 한가운데서 수십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소련 죄수, 전쟁 포로, 인민의 적들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죽을 때까지 석탄을 캐는 것이었죠.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닌 거대한 산업단지였어요. 1951년엔 7만 3천 명이 영원히 갇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NKVD와 MVD의 철권 통치 아래 놓였죠. 자유는 꿈도 못 꾸고 탈출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1953년 7월 보르쿠타 봉기로 침묵이 깨졌습니다. 스탈린 사후 혼란을 틈타 수천 명이 저항을 시작했어요. 작업 거부, 파업, 그리고 요구사항을 내걸었죠. 소련 당국은 처음엔 협상하는 척했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7월 26일 무장 병력이 캠프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8월 1일 무자비한 진압으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수천 명이 다시 감옥에 갇혔죠. 봉기는 실패했지만 굴라그 시스템 균열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1962년 보르쿠트라그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희생된 영혼들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예요. 보르쿠타는 강제 노동의 잔혹한 역사를 생생히 증언합니다. 1989년 1월 8일 런던에서 벨파스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해요. 승객 118명과 승무원 8명, 아무도 비극을 예상 못했죠. 갑자기 왼쪽 엔진에서 팬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충격이 발생해요. 연기가 기내로 퍼지며 극심한 혼란이 시작되죠. 조종사들은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오인했어요. 이전 737 모델은 오른쪽 엔진에서 공기가 공급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737에서 400 모델은 달랐고 그들은 몰랐어요. 결국 조종사들은 멀쩡한 오른쪽 엔진의 스로틀을 줄였어요. 연기와 진동이 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죠.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 오른쪽 엔진을 완전히 껐어요. 이제 비행은 손상된 왼쪽 엔진에만 의존하게 돼요. 동시에 조종사들은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향해요. 착륙을 위해 왼쪽 엔진 추력을 높이자 숨겨진 재앙이 시작돼요. 부러진 블레이드 조각이 다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화재를 일으키죠. 비행기는 고속도로 옆 제방에 추락하고 47명이 사망했어요. 블레이드 파손은 설계 결함, 공기역학적 플러터 때문이었어요. 인증시험 프로그램이 위험을 제대로 평가 못했던 거죠. 당시 정지 지상 테스트는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후 팬블레이드 피로 수명 테스트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죠. 비극적인 오판과 설계 결함은 항공안전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1979년 5월 25일 평범했던 하루였죠. 아메리칸 항공 191편은 이륙 준비를 마쳤어요. 271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LA로 향하는 중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수개월간 숨겨져 있었어요. 엔진 마운팅이 반복적으로 손상된 상태였죠. 정비팀은 부지불식간에 구조를 약화시켰어요. 제대로 된 장비 대신 지게차를 사용했거든요. 이로 인해 금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죠. 비행기가 가속하자 왼쪽 엔진이 분리됐어요. 날개 위를 찢고 유압 라인을 끊어버렸죠. 한쪽 날개에 앞전 슬랫이 들어가 버렸어요. 극심하고 통제 불가능한 불균형이 발생한 거죠. 조종사들은 경고도 반응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륙 31초 만에 비행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수가 급격히 떨어졌죠. 191편은 활주로 근처에 추락해 273명 전원이 사망했어요. 지상에 있던 2명도 목숨을 잃었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였어요. 조사 결과 잘못된 정비 절차가 밝혀졌죠. 상상할 수 없는 대가로 배운 정확성의 교훈이었어요. 2016년 11월 28일 축구팀 샤페코엔시를 태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모두가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을 향한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항공사는 부적절하게 비행 계획을 세웠어요.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고 중간 급유 없이 목적지까지 가려 했죠. 이것은 규정 위반이었고 치명적인 도박이었습니다. 비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조종사는 36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관제탑에 즉시 착륙이 필요하다고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비행기의 착륙 우선권을 빼앗기 싫었던 걸까요? 너무 늦게서야 엔진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몇 초 전 조종사는 비로소 연료 고갈을 선언했습니다. 메데인 공항까지 불과 18km 남은 지점이었죠. 엔진이 모두 정지하고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71명이 목숨을 잃었고 단 6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중에는 샤페코엔시 선수 3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 연료 고갈이 추락의 원인이었죠. 부적절한 비행 계획과 조종사의 잘못된 판단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항공 안전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한순간의 안일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수많은 댐이 있죠. 이 댐들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웅장함 뒤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죠. 각 댐은 목적이 달랐지만 같은 운명을 공유했어요. 겉으론 완벽해 보이는 미야기현 댐 목록을 보시죠. 이 표면 아래엔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우리는 댐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시 살펴봐야 해요. 작은 실수, 눈에 띄지 않는 결정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어요. 누구도 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댐들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미야기현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어요. 기술적인 결함이 누적되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속수무책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앙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교훈을 얻었죠. 미야기 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요. 1960년 5월 22일 평화로운 칠레의 오후였죠. 아무도 곧 역대 최강의 재앙이 닥쳐올 줄은 상상 못했어요. 오후 3시 11분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구는 이 지진을 9, 4에서 9, 6 규모로 기록하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지진, 칠레 대지진입니다. 진동은 무려 10분간 이어지며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진앙지는 산티아고 남쪽 570km 떨어진 루마코 근처였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는 발디비아였어요. 지진 자체도 끔찍했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으로 촉발된 파괴적인 쓰나미였죠. 칠레 해안을 덮친 파도는 무려 25m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간 쓰나미는 10,000km 떨어진 하와이 힐로를 덮쳤어요. 힐로에서는 17m 높이의 파도가 기록되었죠.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까지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은 아직 불확실해요. 사망자는 1,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손실은 현재 가치로 87억 달러에 달하죠. 이 거대한 재앙은 자연의 힘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강렬했던 10분의 기록이에요. 1994년 국립공원이 된 조슈아 트리, 잊힌 비밀들을 품고 있었죠. 아무도 이 거대한 사막의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했어요. 1936년 이곳은 그저 국립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뿐이었죠. LA 동쪽 211km, 샌버나디노 동쪽 125km, 평범해 보이는 위치였어요. 하지만 이 땅은 모하비와 콜로라도 두 사막의 경계에 놓여 있어요. 고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펼쳐지는 곳이었죠. 리틀 샌버나디노 산맥이 공원 남서쪽 가장자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이 거대한 공원은 로드아일랜드주보다도 큰 면적을 자랑했죠. 그중 402만 9,690에이커는 온전한 야생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어요. 이 고립된 땅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밤이 되면 사막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내죠. 수많은 방문객이 스쳐 지나갔지만 모두가 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 야생의 땅에 이상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말했죠. 그것은 오랜 시간 감춰진 사막 심장 속 이야기였어요. 이곳은 단순히 나무들로 가득 찬 공원이 아니었죠. 미지의 사건과 전설이 뒤섞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거대한 야생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있죠. 그것은 오직 이 땅만이 아는 깊은 침묵 속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겨우 표면을 긁었을 뿐 진실은 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조슈아 트리,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뛰는 미스터리가 이어집니다. 19세기 말 코널틴 광산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실습에 매달렸지만 광산 기술은 낙후된 상태였죠. 교육에 필요한 최신 시설 부족이 큰 문제였어요. 결국 캄본 광산 학교는 자체 광산을 소유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게 킹 에드워드 광산이 학생들의 실습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모두 새 시작에 들떴지만 그날 아침 아무도 몰랐어요. 광산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광산 구조가 약해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작은 진동과 소음은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어요. 학생들은 매일 위험과 마주했지만 익숙함에 속았답니다. 어느 날 작업 중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작은 돌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공포가 엄습했죠. 모두 출구로 향했지만 이미 늦은 듯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죠. 흙먼지와 돌덩이가 시야를 가렸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기서 운명이 갈렸죠. 몇몇은 탈출했지만 모두 운이 좋진 않았어요. 이 사고는 광산 안전의 중요성을 표절이게 깨닫게 했답니다. 이후 광산학교는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현대화했어요. 킹 에드워드 광산은 이제 과거 비극을 기억하는 교육장이 되었어요. 1968년 4월 10일 뉴질랜드 바다에 평화롭게 떠있던 여객선 와이네오. 1,100명 정원의 현대식 선박이라 모두 안전한 밤을 기대했죠. 웰링턴과 리틀턴을 잇는 뉴질랜드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거대한 비극이 다가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상치 못한 열대성 사이클론 기젤이 웰링턴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배는 거대한 파도와 강풍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고군분투했지만 폭풍은 통제불능이었죠. 결국 와이네오는 발의 남초에 좌초되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배는 항구 입구에서 표류하며 서서히 기울어졌어요. 승객들은 공포의 진려 구조를 기다렸지만 쉽지 않았죠. 강풍과 파도가 구조대의 접근을 막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오후 1시 40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전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백 명이 차가운 바다로 내던져졌고 웰링턴 시민들은 이 비극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5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사, 저체온증, 부상 등으로요. 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의 해상 재난으로 기록된 그날의 진실은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기상 예측의 한계, 초동 대처의 어려움, 그리고 배의 구조적 문제까지. 이 비극은 전 세계 해상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와이네오 침몰은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고 안전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